여러분, 코리아 엑소도스, 탈환국,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거예요. 지난해 많은 기업들이 한국을 떠났습니다. 조국을 떠났어요. 왜? 버티지 못하니까. 살려고. 올해가 아니라 지난해 말입니다. 지난해. 특히 말입니다. 중소기업이 엄청나게 많이 떠났어요. 중소기업이.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은 완전히 적폐 세력으로 찍었고 중소기업도 뭐 기업은 다 적폐 세력인데 중소기업 정책 많이 쓰겠다. 그러면서 뭐 항아리형 경제를 추구하겠다. 모르겠어요. 항아리형 경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론상은 있습니다. 이론상은. 항아리형 경제가 되겠죠. 중간을 늘리자는 거죠. 중간을. 그런데 저는 항아리형 경제가 솔직히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현실에서요. 오죽했으면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천재 10%가 천재 20%가 80%를 먹이 살린다 했어요. 10만 20만을 먹이 살린다 했어요. 이것은요. 특출난 사람이 특출난 매출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중소기업을 키우다 중견기업을 키우자. 그래서 경제 산업 구조를 항아리형으로 만들겠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요. 제 지금까지 경험치로 봐서는 어불성설이자 말도 안 되는 거자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말장난에. 결국은 1등은 1등만 살아남아요. 대한민국의 반도체 살아남는 거 보세요. 반도체를 고만고만한 걸 몇 개 만들었다가 쳐봐요. 그러면 아마 몇 개는 이미 망했을걸요. 삼성전자라는데 초격차 전략을 쓰는데 그러면서 전 세계 SK하이닉스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다른 것들을 다 망하게 만들었죠. 다 망하게. 다른 나라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 다 망하게 만들었어. 일본에 있는 반도체 회사, 독일에 있는 반도체 회사, 심지어는 미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까지 다 망하게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독보적으로 살아남고 SK하이닉스가 살아남은 겁니다. 지금 앞으로의 전쟁에서 미국이 계속 제재를 하지 않고 중국이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처럼 하면 반도체 굴기를 하면요. 또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요. 적자생존입니다. 정글에 그냥 툭 던지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는 놈, 강력한 놈, 무기 있는 놈, 죄송합니다. 놈에서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만 살아남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항아리형이에요. 항아리형. 그러니까 저는 듣고 있으면 말은 참 좋아요. 말은 중소기업 크게 하고 중견기업 크게 벌려서 산업구조를 항아리로 만들겠다. 말은 참 좋습니다. 이게 되나요? 그런데 안 되죠. 경제위기가 오니까 제일 먼저 무너진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 중산층입니다. 물론 취약층도 무너졌지만 중산층이 훨씬 많이 무너집니다. 이도 저도 아닌 중산층. 인구구조가 항아리형이다. 이렇게 해서 요즘은 역삼각형이라고 해요. 역삼각형. 인구구조는 항아리형이 가장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적자생존의 어떤 산업세계, 경제세계에서는요. 불가능한 얘기. 왜 중소기업들이 대한민국에 떠나겠냐고요. 왜? 죽으니까.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항아리형을 하겠다는 거 이게 말이 돼요? 작년에 말입니다.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엄청나게. 야, 이렇게까지 느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장난 아닙니다. 보세요. 2019년 618억 5천만 달러입니다. 618억 5천만 달러. 이 중에 중소기업은요. 154억 2천만 달러예요. 154억 2천만 달러. 무려 한화로 따지면 17조 4,986억 원이나 됩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역대 최대. 기업들의 직접 투자도 역대 최대입니다. 대기업하고 포함해도 618억이니까. 정부는 리쇼링 하겠다면서
최대 실적 거뒀다고 난리를 치는데 아이고 참 웃기는 소리 하지 마이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누가 기업에 들어오겠냐고. 거기서도 못 살아날 기업이 들어오는 거다. 정부 세금 먹으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작년에요. 해외에 법인 세운 게 몇 개인지 아세요? 2016년에는요. 1684개였습니다. 1684개. 그런데 작년에는 2063개입니다. 2063개.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2063개면 2000개의 중소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이 이야기입니다. 2000개의 중소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이런 얘기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중소기업은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기업 전체도 살아남기가 힘들지만 중소기업은 더더욱 살아남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2013년에 기업들 투자액입니다. 별로 늘어나지 않았어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기 직전부터 난리가 났어요. 2016년 31% 늘어나고요. 2017년 12.4%, 12.3, 14.3%, 21%. 문재인 정부가 겁이 나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을 못 살게 군다. 못 살게 군다. 그런 얘기예요. 오죽했으면 여기서 기업 못해. 이렇게 중소기업인들이 이야기를 할까요? 올해요? 올해 줄어드는 걸 가지고 또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야,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많이 웃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올해는 해외 직접 투자가 다 줄어들고 있어요. 대기업도 줄고 중소기업도 줄고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마이너스가. 그죠? 2020년 1월 마이너스 4%, 2월 27.8% 이렇게 떨어졌어요. 2분기. 그랬더니 이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돼가는 것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요. 지금 중소기업인들이 해외를 나갈 수가 없어요. 봉쇄됐잖아요. 투자를 하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투자를 하고 싶어서 코로나19 때문에 못 나가는 걸 가지고 중소기업의 해외 투자가 줄어들었다. 기업의 해외 투자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그건 미친 기사지. 미친 기사. 도라이 기사예요. 도라이 기사. 말도 안 되는 기사죠. 지금 중소기업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인건비 감당하기 어렵다. 규제 미치겠다. 중소기업 질식법까지 나옵니다. 잘못하면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다가 쇠고랑 차게 생겼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쇠고랑이 뭐예요? 감옥 간다는 얘기예요. 중대재해법부터 시작해서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중대재해법이 뭐예요? 산업안전 제대로 못했다. 잘못 관리한다. 이러면 사업주 처벌한다는 거예요. 이거 여야가 똑같이 했죠. 여야. 더불어민주당도 똑같고 국민의힘도 똑같고. 여러분 국민의힘도 결국은 포퓰리즘으로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요. 안 갈 수가 없어요. 더불어민주당이 현금 살포를 저렇게 해대는데 국민의힘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면 영원히 권력 못 잡는다. 지금은 대세예요. 대세. 돈 퍼주기가 대세라니까요. 이거 아무리 국민을 설득시켜도 안 돼요.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에서 봤잖아요. 기부해라. 안 하잖아요. 돈이라는 게 그래. 부자들도 마찬가지,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 돈은 가장 중요한 핵심 자산입니다. 절대로 내놓지 않습니다. 공짜로 준다는데 누가 안 받습니까? 내년 대선은요. 공짜가 만연할 겁니다. 아마. 공짜가.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왜 너는 유튜브를 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가 꼭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경제 실상을 제대로 알리겠다. 경제 실상을 제대로 알려서 국민들이 경제를 조금 이해했으면 좋겠다.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국민이 개돼지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예. 왜냐고요? 국민이 개돼지였으면 이 나라가 이미 없어졌을 거예요. 600여 차례 외침까지 받은 나라예요. 예.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아직도 건재하고 앞으로도 건재하고 더더욱 창대해질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 거는 그분들에게 국민들이 끈기와 또 노력과 근면과 성실로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계속 갖고 나가는 것처럼 저는 경제 분야에서 끈기와 근면과 성실로 이제 좀 실상을 진실을 알려주면서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끔 가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지금이요 정부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가지고 그렇게 오해를 시키고 국회를 만들고 이게 조작이에요. 이건 조작이라고 해요. 떨어지는 거는요 코로나19 때문에 떨어진 거고 사람들이 못 나가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나가고 싶으면 꿀떡 같아요. 지난 2019년 보자고요. 2019년 전년 대비해서 51.2%나 늘어났죠. 22.2%, 3.1%, 16점 계속 늘어나요. 계속. 지금 이게 요즘 중소기업의 실태예요. 실제 중소기업들 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나 하면 해외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하겠다고 답한 사람이 1028개 기업 중에서요. 이 코트라가 조사했거든요. 코트라가. 정부의 정부 기관입니다. 예. 조사를 했더니 4.2% 나왔어요. 안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안 들어오겠다. 왜 안 들어오냐 하고 물었더니 생산 비용이 너무 비싸요. 66.7%. 노동 환경이 안 좋아요. 58.3%. 각종 규제가 넘쳐요. 33.3%. 구인난 사람이 없어요. 25. 이게 천지. 인건비 높고 노조 강하고 규제 심하고 사람 없고 이 말 아니에요? 기업에서 최악이라는 조건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기업하기 나쁜 나라예요.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작은 나라는요 강해져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강한 게 뭐예요? 강한 게 지금 우리가 해왔던 거예요. 그게 강한 거예요. 기업을 통한 경쟁력 향상.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을 지금은 노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대한민국이 워낙 컸어요. 무역대국으로 보면 10위 안에 지금 들어가요. 이제 11위에서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제조업 기준으로 보면 6위, 7위래요. 대한민국 요 자그마한 땅덩어리가 말입니다. 물론 사회적 합의라는 건 필요합니다. 사회적 합의라는 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사업주나 근로자나 집 있는 사람이나 집 없는 사람이나 뭔가 사회적 합의는 필요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처럼 편가르기 하면서 이 편 내 편, 이 편 네 편 편가르기 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자꾸 현실을 왜곡하는 거 저는 제대로 찾아내서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대로. 경제를 제대로 읽게끔 그렇게 제가 스스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일이 없습니다. 토일이 없습니다. 오늘 일요일 아침이잖아요. 365일 주말도 토요일도 일요일도 없고요. 주말도 휴일도 없습니다. 저는. 경제가 좋아질 때까지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제 속이 풀릴 것 같아요. 제 속이. 제 속이 풀릴 것 같아서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또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치명한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치명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